자, 우리 개념 유형 2-1 3단원 파워편 1차 부등식 좀 유형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제 부등식이 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우리 부등호는 이 네 가지 기호 있죠? 네 가지 기호를 사용하여 어떤 수나 식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어떤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면, 자, 이 기호의 의미는 x가 a보다 작다 혹은 미만이다.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다, 초과이다.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얘기는 이하이다 혹은 크지 않다로 해석됐던 거 기억나실 거죠? 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는 x는 a 이상이다 혹은 작지 않다 라고 해석이 됐었어요. 자, 이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 가지고 한번 문제들을 좀 한 문제씩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돼 있어. 자, 방금 전에 봤듯이 부등식은 그 네 가지 기호 있죠? 네 가지 기호. 네 가지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 부등식이다. 자, 그러면은 이 1번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퀄, 그 다음에 등호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죠. 한글로. 자, 그리고 2번은 아무런 것도 없어.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어. 얘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 기호가 아까 봤던 기호, 부등호죠. 그리고 이제 4번, 얘도 지금 등호는 있는데 부등호가 아니니까 얘도 이제 탈락. 그리고 5번 보시면 부등호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부등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부등호를 사용했으므로 둘 다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와 관련된 유형들을 볼 건데, 해라는 것은 어떤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x는 a가 부등식의 해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a 값을 우리가 부등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돼. 성립하지 않으면은 해가 아닌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x가 3일 때 다음 중 참인부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참인부등식을 찾아야 되니까 x에 3을 대입했을 때 그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자, 여기다가 3 넣어보면은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얘는 이제 탈락이고. 자, 이번에 넣어보면 x에 3 넣으면 이거 0.2 곱하기 3이죠? 0.6 마이너스 0.3인데 이거 양수이니까 이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자, 3번은 1-x가 0보다 작다. x에 3 대입해보면 1 빼기 3이잖아. 1 빼기 3이 0보다 작다인데 우리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맞는 부등식이다. 그 다음에 4번은 x에 3 넣어보면은 좌변이 이제 몇이죠? 6-1이니까 좌변이 5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성립하는 식이구나. 얘도 맞고. 자, 5번은 x에 3 넣어주니까 이게 2분의 3 빼기 2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분의 1인데 당연히 0보다 큰 수이니까 얘도 틀린 설명이겠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3번과 4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과 관련된 유형들을 봅시다.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성질은 어떤 A와 B의 대소 관계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에다가 어떤 C라는 어떤 새로운 수를 사칙 연산을 해보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라는 식으로부터 C를 더해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C를 여기서 더한다 쳤을 때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할 것이고요. C를 이제 뺀다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해줄 건데 곱해줄 때는 조금 주의해줘야 돼. 왜냐하면은 곱할 때 그 곱하는 수의 부호가 양수이냐 0이냐 아니면 음수이냐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결정이 되죠. 자, 만약에 이제 C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C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서 양변에 동시에 C를 곱해. 그랬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서 음수인 C를 만약에 곱한다라고 가정을 해. 그러면은 이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었어요? 바뀌었던 거 기억나시죠?
부등호 방향 바꿔서 우리가 꼭 표현을 해줘야 돼요. 주의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눌 때도 이제 똑같아. 나눌 때에도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으로부터 양수 C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에 음수 C로 나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때는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바꿔서 얘는 C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부등식의 성질은 꼭 이 오른쪽으로 꺾인 이 기호 말고도 뭐 등호가 붙어 있는 기호로도 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A가 B보다 클 때 옳은 것을 골라줄게요, 이제.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식으로부터 2를 곱하면 2A가 2B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얘는 이제 틀린 거고. 자, 2번은 A 빼기 4와 B 빼기 4인데 우리 저 A가 B보다 크다라는 식으로부터 양변에 동시에 4라는 수를 빼주게 되면은 이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부등호 방향이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뭔가 반대로 되어 있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탈락. 자, 3번은 A가 B보다 크다로부터 이 식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보니까 A, B에 3이 곱해져 있네. 그러면은 3을 이제 곱해보자. 3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해보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야 될 거야. 자,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실제로 반대로 되어 있죠? 얘도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자, 4번은 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좀 한번 해볼게요. A가 B보다 크다로부터 식을 좀 변형해서 얘를 만들어내줘야 돼. 일단 A가 B보다 크다로부터 자,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바뀌어야 되겠지? 그리고 양변에 동시에 2를 더해볼 거야. 그러면은 2-6분의 A가 2-6분의 B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니까 부등호 방향 똑같죠?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골라줄 것이고요. 자, 5번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에서 마이너스 7로 나눴고 B에서 마이너스 7로 나눴으니까 우리 이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으로부터 양변을 동시에 마이너스 7로 나눠 볼게요. 마이너스 7로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제 틀린 설명. 그래서 우리 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갈 건데, 자, 어떤 부등식이 주어지고 그 부등식을 좀 변형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식의 범위를 이제 구해주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x의 범위로부터 어떤 새로운 식, ax 플러스 b의 범위를 이제 구해 볼 수도 있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x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갑자기 2x 더하기 1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2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도록 변형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x에 지금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부등식에서 x에 2를 곱해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를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 양변에 동시에 1을 더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x 플러스 1의 범위는 2x 플러스 1이 3보다 크다라고 새로운 식을 써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주어진 부등식을 잘 변형해줘서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제 항상 주의해줘야 될 거, 여기 밑에 주의에도 나와 있지만 부등식을 다룰 때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반드시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이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니까 좀 많이 주의해줘야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a가 3-4x일 때 a 값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a는 3-4x이다. 그럼 이 a 값의 범위를 물어보는 건 결국 3-4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와 같죠?
자, 그러면 이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3-4x가 들어가도록 변형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지금 x의 개수가 앞에 -4가 붙어 있으니까 이 첫 번째 부등식으로부터 우리는 -4를 양변에 곱해줄 거야. 그럼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4x 앞에 3이 더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3을 더해줘야 되겠죠? 3-4x가 자 3을 더해서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우리 a 값의 범위 이 3-4x라는 놈은 원래 a였었으니까 결국 따라서 a가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식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자, 1차 부등식과 그 해 볼 건데, 부등식 중에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좌변이 1차식의 형태, 그리고 우변이 0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이 수직선 기준으로 왼쪽으로 뭔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x가 만약에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른쪽으로 나아가는데, 여기 이제 이 가로줄이 있으면 그 x가 a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a에다가 이렇게 좀 칠해서 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등호가 없으면 뻥 뚫어줘야 되고, 여기 등호 기호가 있으니까 채워서 꼭 표시해줘야 되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문제 볼 건데 1차 부등식인 것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1번은 부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탈락. 그리고 2번 부등호가 있죠? 그러면은 얘는 1차 부등식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이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를 확인해 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좌변 우변에 3x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3x를 소거해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이 부등식은 결국에 2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1차 부등식이 아니겠죠? 요거 잘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2번은 틀리다. 자, 3번은 x제곱이 들어있네? 이런 걸 2차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이라서 얘는 틀린 설명. 그 다음에 4번 이거 지금 보니까 좀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 볼게요. 2x-6이 -6 더하기 x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어느 한쪽 변으로 다 몰아 넣었을 때 1차식이 되어야 되니까 이 우변에 있는 놈들을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줄 건데 -6 공통이니까 소거 되겠죠? 그럼 x 넘겨주면은 2x에서 x 빼는 거니까 그냥 x가 되고 결국 좌변이 1차식의 형태가 만들어졌어. 아, 얘는 1차 부등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5번은 자, 우리 분모에 x가 있으면 이건 1차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얘는 틀린 설명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부등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걸 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은 그 x가 들어있는 항을 어느 한쪽 변으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대편 항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x 들어있는 항 왼쪽, 상수항 오른쪽 정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이제 x의 개수인 a로 나누어서 결과적으로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x의 개수인 a로 나눌 때 이게 음수인지 아닌지까지 잘 따져줘야 돼요. 자, 부등식을 이제 풀어볼 건데 간단한 부등식이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들어있는 항 다 좌변으로 놀아넣고 싶어. 그 다음에 상수항 다 우변으로 몰아넣고 싶어. 그래서 3x를 좌변에 이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9를 우변으로 이항해줄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 계산해주면 2x가 1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양변 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x가 5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2번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 자, 다음 유형인데 우리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 기본적으로 괄호 앞에 어떤 수가 이제 곱해져 있으면 분배 법칙해서 우리가 다 전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괄호가 있으니까 풀어주려면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줘야 돼. 자, 전개해보면 2x-4가 5x 더하기 5보다 크다, 작다. 자, x 들어있는 거 좌변에다 뭐라 넣읍시다. 2x-5x. 마이너스 4는 반대편항으로 이항합시다. 4 더하기 5. 자, 이제 동류항 묶어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가 9보다 작다. 그러면 x의 개수인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뒤집어 주시고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까지 바꿔야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2번인데 괄호가 2개나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산해줘야 되겠죠? 자, 전개를 해볼게요. 7x 마이너스, 자, 뒤에 2x 해준 다음에 요거 부호 잘 봐줘야 되겠죠? 28에 16. 자, 이제 전개해보면 6x 더하기 2가 될 거야. 자, x 들어있는 항 다 좌변으로 몰아 넣을게요. 그러면 7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6x 넘겨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이제 16 넘겨 마이너스 16 더하기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그럼 결국에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14보다 작다라고 되어야 될 거야. 자, 부등호 방향 잘 신경 써주고요. 자,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방금 전에 본 거와 같은 간단한 부등식만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잡한 형태의 부등식도 이제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개수가 분수나 소수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다 다른 단원들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개수가 분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더 이상 분수가 나오지 않도록 계산해주고, 개수가 소수다.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서 더 이상 소수점 이하의 어떤 수가 나오지 않도록 변형해 줘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위와 같은 1차 부등식을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6을 곱해봅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바로 쓸게요. 5x-3인데 지금 왼쪽에는 3이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분자에 있는 거 써주면 되고, 자,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3, 5, 15, 3, 3은 9, 그 다음에 5x 더하기 1. 자, x끼리 상수항끼리 따로따로 찢어 써줄게요. 15x-5x, 그 다음에 9 넘겨, 그 다음에 1 그대로 써. 동류항 계산하면 10x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국 1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1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 칠해주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왼쪽으로 화살표가 나가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의 보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색칠된 거로 표시해줘야 되고요. 자, 유형 9번입니다. 자, x의 개수가 방금 전처럼 어떤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자, 이건 좀 잘 생각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풀던 것처럼 똑같이 풀면 돼. 근데 우리 그 x의 개수가 문자면, 예를 들어서 뭐 ax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 a가 뭔지 몰라. 그럴 때에는 그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수로 만약에 나눌 때에는 방향 바뀌는 것까지 잘 고려해서 계산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 건데, 자, a가 0보다 작을 때 라고 되어 있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자, 이 1차 부등식을 풀면 풀어볼게요. 5-ax가 1보다 크다. 자, 상수항 5 넘길게요. 그러면은 1-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변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건데, 자, 우리 잘 생각해보자. a가 0보다 작아. a가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 a는 음수일까 양수일까? 마이너스 a. 자, a 자체가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죠? 플러스.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때에는 지금 플러스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서 결국 a분의 4가 될 거야. 결국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x는 a분의 4보다 크다라는 4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부등호 방향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줍시다. 자, 그리고 1차 부등식에 해가 미리 주어진 경우도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그 식이 이제 두 개 주어지는 거야. 해가 주어지고 어떤 똑같은 식이 주어졌을 때 결국 같은 해가 되기 위해서 뭔가 이 양변의 미지수를 비교하는 걸 해볼 건데 한번 바로 문제로 볼 거예요. 자, 어떤 1차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랬을 때 A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자, 저 처음에 나온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상수항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2분의 A-7이 되겠다. 자, 근데 결국 얘가 이 x가 2보다 작다라는 놈이랑 같대. 자, 그러면 같은 부등식인 거니까 결국 우변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7은 2가 되어야 되겠다. 간단한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될 겁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7을 이항해주면 더하기 7이니까 3이 될 거야. 이렇게 A값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좀 다른 조건을 이제 볼 거야. 1차 부등식의 해가 어떤 조건이 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또 1차 부등식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정수가 4일 때라고 되어 있네. 그럼 먼저 저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4분의 x-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4를 곱해. x-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a를 이항해주면 x는 4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자, 이걸 수직선으로 한번 좀 나타내 볼게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x는 여기 4 더하기 a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있는데 가장 큰 정수가 4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정수가 4.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범위에 4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4는 대략 한 요 정도에 표시할게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게 4라는 거는 5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이 범위에. 그래서 5는 바깥쪽에 있어야 돼. 바깥쪽에. 4는 안에 들어있고 5는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수직선은 오른쪽이 더 큰 거니까 지금 대소관계가 4 플러스 A, 5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소관계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지도 신경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왼쪽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4 플러스 A는 4가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 4 플러스 A가 4라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큰 정수 4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표시해주고 자, 만약에 4 플러스 A가 5가 될 수 있다면 여기가 만약에 등호가 된다면 4 플러스 A가 5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장 큰 정수가 5로 바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등호를 표시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등식을 좀 변형해서 A의 범위 구해줘야 되는데 양변에다가 4를 다 뺍시다. 그러면 4를 빼주니까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식으로 A의 범위가 나오겠다.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유형 12번인데 이제 1차 부등식을 좀 활용해 볼 거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읽고 상황에 맞는 식만 잘 세워주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주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떤 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어떤 수를 이제 우리가 미지수 x로 둘 수가 있어야 되고 혹은 연속하는 세 정수다. 그러면은 그 연속하는 세 정수를 세 개를 이제 쓰고
가운데를 x로 해서 1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혹은 현재 나이가 A 세일 때 x년 후에는 x만큼 더 더해서 나이가 들었겠죠. a 더하기 x로 표현하고. 그리고 현재 은행에 A1을 저축했어. 근데 매달 B만큼을 더 넣을 거래. 그럼 X개월 후에 얼마가 되어 있겠느냐라는 건데 원래 A가 있었고 매달 B씩 더 들어가니까 통장에 B 곱하기 X만큼 더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도형의 둘레나 넓이가 A 이하라면은 결국에 부등식을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세워주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어떤 수의 2배에서 10만큼 작은 수가 30보다 크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수가 뭔지 모르니까 뭐로 하라? 미지수 x로 두라. 그런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잘 따라와봐. 자, 어떤 수가 x야 만약에. 그러면 어떤 수의 2배에서 10만큼 작은 수가 그 놈이 30보다는 그 놈이 더 크지 않다.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어떤 수의 2배에서 10만큼 뺀 그 수가 30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와 같은 의미예요.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볼 수가 있겠지. 자,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러면은 2x는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니까 결국 x는 2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결국 이 x의 범위는 2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가장 큰 수는 20이 되어야 되겠죠? 3번으로 답을 골라주면 되고. 자, 유형 13번 봅시다. 이번에는 물건을 살 때 물건 한 개당 가격과 그 물건을 몇 개 살지 개수를 좀 따져볼 건데 만약에 물건을 두 종류를 산대요. 물건 A와 B를 합쳐서 A개를 살 때 만약에 물건 A를 X개만큼 샀어. 그러면 합쳐서 A개 샀는데 이놈은 물건 A는 X개 샀으니까 나머지 물건 B는 전체에서 그 A의 개수를 뺀 만큼 A 빼기 X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토대로 부등식을 세워줍니다. 보통 물건을 다 사고 나서 총 금액을 물어보니까 그 총 금액은 물건 A의 가격과 물건 B의 가격을 더해주면 되는데 물건 A의 가격은 그 물건 A를 만약에 뭐 X개 샀어. 그러면은 물건 A가 만약에 100원이야. 그러면은 100X라고 식을 세워야 되겠지? 물건 하나당의 가격과 개수를 곱한 만큼이 되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봅시다. 한 개에 9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살 건데 한 장에 100원인 봉투 두 장에 나누어 담을 거여서 6,500원 이하가 되고 싶대. 자, 그럼 아이스크림을 도대체 몇 개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건데 아이스크림의 개수 있죠?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살지 그 개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개에 900원이니까 아이스크림의 총 구매 금액은 900 곱하기 X가 되겠네. 자, 그리고 우리 비닐봉투 두 장을 살 거기 때문에 100원짜리 두 장을 사니까 이제 100 곱하기 2만큼을 더 구매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총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한 비용인데 6,500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다. 자, 여기 100 곱하기 2는 200이니까 결국에 200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6,300원. 양변 900으로 나눌 수 있죠? 900으로 나눠서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 결국 아이스크림은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7개까지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건데 비용에 대해서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이제 좀 따져볼 거야. 그 유리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살 수 있어. 근데 A 방법, B 방법이 있는데 A 방법으로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해. 그럼 결국 저렴한 게 좋은 거니까 A 방법이 B 방법보다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거는 더 비용이 저렴한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 방법 A와 방법 B가 같은 비용이 든다면 둘 중 어느 하나도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는 돈이 더 적게 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해 줘야 되고. 자, 그럼 봅시다.
집 앞 가게에서 개당 1,000원짜리 물건인데 인터넷에서는 좀 더 싸게 600원에 살 수 있대요. 자, 근데 인터넷이 더 싸긴 하지만 배송비가 들어서 3,0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대. 그러면 물건을 최소 몇 개 이상 사야 인터넷에서 사는 게 유리한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건의 개수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집에서는, 집 앞 가게에서는 우리는 한 개당 100원이니까 1000X만큼의 금액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600원이어서 600X만큼 들지만 배송료 3,000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금액이 총 들겠죠. 근데 우리 결국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해야 돼. 그러면은 이 집 앞 가게에서 사는 비용과 이 인터넷으로 이제 사게 되는 그 가격 중에서 인터넷이 더 저렴해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 이렇게 꺾여야 되겠지. 자, X 동료한끼리 묶어주기 위해서 600X 이항해주면 좌변은 400X, 우변은 그대로 3000. 자, 양변 400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양변 4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4분의 30 해가지고 얘가 약분해서 2분의 15가 되겠네. 자, 그러면은 결국 X는 2분의 15보다 크다가 되는데, 결국 2분의 15가 7.5거든? 그러면은 X가 7.5보다 크다라는 의미니까 결국 우리 물건은 8개부터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8개 이상 살 때에는 인터넷이 유리하고 8개보다 적게 살 때에는 그냥 집 앞 가게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정가, 원가에 대한 것을 해볼 건데, 자, 원가는 그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초기 가격. 그 다음에 정가는 정해진 가격.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내가 어떤 물건을 1,000원짜리에 들여와서 좀 비싸게 팔아야 내가 좀 이윤이 남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가에다가 좀 내가 벌어들일 이익을 좀 붙여서 정가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그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이 판매 가격이 정가예요.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내가 받는 이익이 되겠죠. 이 식을 좀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건 원가가 X1인 물건이 있을 때 A%의 이익을 더 붙였으면은 물건의 원래 가격 X에다가 100분의 AX를 더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할인을 하게 된다면 물건의 원래 가격 Y에다가 그 다음에 그 100분의 BY만큼을 빼준 금액으로 써줘야 되겠고요. 자, 한번 봅시다. 원가가 400원이야. 근데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아도 50원 이상의 이익이 남도록 정가를 정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이익이 50원 이상 남아야 돼. 이익이 5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아까 이제 봤던 거 다시 한번 볼 건데,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익이라는 놈은 결국에 정가 마이너스 원가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이제 5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원가가 이제 400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400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가는 지금 여기서 잘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가로 파는 게 아니라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파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정가의 10%를 할인했다? 그러면은 앞에 식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10%를 할인했으면은 1-100분의 10이라고 써야 되겠네? 1-100분의 10. 그러면은 사실 정가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수정해 줄 것이냐면은 1-100분의 10이다라고 이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좀 계산해 보자. 1 빼기 100분의 10 계산해 주면 10분의 9거든요. 결국 10분의 9 곱하기 정가가 그 다음에 원가 400원을 빼준 게 결국 50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지. 자, 우리 이제 이거 그냥 미지수 X라고 합시다. 정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다시 써보면 10분의 9X 상수항 넘겨서 450이 될 거야. 자, 양변 9분의 10을 곱해줄게요. 자, 9분의 10을 곱하는 게 결국 10분의 9를 나누는 거랑 같은 거니까
9분의 10 곱해주게 되면은 여기 9분의 10 곱할 수 있겠죠? 9분의 10 해보면은 아마 50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정가는 최소 우리가 500원 이상으로 정해야 10%를 할인해도 이익이 50원 이상 남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6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내용을 볼 거야. 우리 이제 이 내용 한번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기억나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거리, 시간, 속력.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제 뭐 그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외우잖아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잘 기억해주고요. 자, 65번 봅시다. 자, A 지점에서 13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도중에 좀 힘들었나 봐. 4km로 걸어가서 3시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고 싶대. 그러면은 A 지점으로부터 최소 몇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야 되는지 구해주고 있죠. 자, 봅시다, 이제. 일단,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은, 5km로 걸어간 시간과 4km로 걸어간 시간의 합이 3시간 이내가 되어야 돼. 그러면 5km로 이제 이동한 시간 그리고 4km로 이동한 시간의 합이 3시간 이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5km로 걷는 속력분의 그 다음에 시속 5km로 걷게 되는 거리를 x라고 한번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시속 5km로 x만큼 간다면 그 나머지 시속 4km로 갈 때에는 13-x 전체에서 이만큼 빼준 만큼을 나머지에서 걷겠죠. 그런데 결국 얘가 이제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 1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양변에 이제 최소 공배수 20을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 이제 4x, 여기 이제 5가 곱해지니까 바로 계산합시다. 5 곱해서 65-5x가 결국 여기 6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동류항 계산합시다, 이제. 지금 여기 65가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5죠. 자, 그래서 이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x 65 이항해주면 우변이 이제 마이너스 5. 결국 양변에 마이너스 1로 나눠주게 되면은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다. 결국에 A 지점으로부터 최소한 5km 이상을 이 좀 더 빠른 속력, 시속 5km로 걸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 17번에 볼 건데, 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뭐 소금물의 농도 얘기가 나왔어. 다 외워줘야 돼요. 소금물의 농도는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그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어떤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전체 소금물의 양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주고 있어야 되겠죠? 자, 주의할 점은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증발시켜도 결국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고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2% 소금물이 400g이 있다. 물을 더 넣어서 농도를 10% 이하로 좀 줄이고 싶대요. 자, 앞에 한번 다시 볼 건데 그 소금물의 농도가 이런 식 기억하세요. 꼭 농도가 결국에 10% 이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그 농도에 관한 식을 세워볼 거야. 어떤 저 물을 더 넣었을 때의 새로운 소금물의 농도가 결국 10%보다 작다라는 식을 세워볼 건데, 자, 우리 농도식 써봅시다. 농도식은, 자, 전체 소금물의 양. 전체 소금물의 양은, 자, 원래 400이 있었는데, 물을 더 추가한대. 그러면 추가한 물의 양을 미지수 x라고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는 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소금의 양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앞에 다시 보면은,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었어. 자, 그러면 원래 이 12%의 소금물 400g이 있었으니까 여기 소금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소금은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자, 그럼 이거 약분이 되니까 1, 4. 그 다음에 12 곱하기 4에서 48이 될 겁니다. 결국 원래 소금이 48만큼 있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해준 게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좀 정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자, 일단 양변을 10으로 먼저 나눠줄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10이 남겠죠? 자, 그리고 이 분모를 양변에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48 곱하기 10, 그리고 우변에 400 더하기 x 이렇게 있겠지. 자, x가 오른쪽에 있지만 뭐 이렇게 그냥 해봅시다. 그럼 4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할게요. 480 마이너스 400이니까 80. 그럼 결국에 이제 x가 8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즉, 이 소금물에 80g 이상을 넣어야 농도가 10% 이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3단원 내용 유형 정리를 마칠게요.